이제 국내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왜 움직였을까요? 첫 번째로 한진그룹주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하락 반전한 한진칼 그리고 상승폭 많이 줄인 대한항공 보이네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에서 연임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뉴스 전해지자마자 관련주들이 그냥 갑자기 일제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한때요. 한진그룹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조 회장의 연임 실패가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라는 투자자들의 판단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이내 또 제 자리를 제각각의 길을 가는 그런 관련주들의 흐름 일단 챙겨봅니다. 네, 이번에는 금호산업은 어떤지 한번 또 볼까요? 보통주, 우선주 나란히 볼게요. 금호산업이 7% 가까운 상승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부터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또 관심을 보이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금호산업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계열사 리스크가 산존하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낮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올 수주 물량 적지 않고 앞으로 2, 3년간 실적 좋아질 것이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모르죠.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장은 또 어떤 표정을 지을지요. 금호산업도 금호산업 우선주도 일단 오늘장 흐름 챙겨봅니다. SK바이오랜드가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장중 상승 대비해서는 많이 상승폭 줄였네요. 장중 했더니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강스텐 바이오텍과 MOU 체결한 것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지금은 19,100원대 현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 한번 볼까요? 많이 떨어지죠. 셀트리온도 5% 가까이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고 헬스케어,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송도에서 주주총회 열렸었어요. 국내 최대 주총이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해외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주주들의 마음을 다독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양한 비전의 제시도 있었긴 한데요. 셀트리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밀리는 거 보면요. 이 3인방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이오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시럽봅니다. 1분기 흑자 전환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이란 전망 나오면서 오늘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이 종목은 유지가 되네요. 7%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28,400원. 요즘에 의류주들의 강세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가운데서요. 넷마블 한번 볼까요? 주가는 지금 현재 보합선입니다. 다음 달 중에 이제 넥슨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될 거예요.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은 이 넥슨을 품에 넷마블이 안는다고 해도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승자의 저주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29일에 주주총회고요. 여기에서 실타를 확보하기 위한 총알을 확보하기 위한 정강 변경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옵니다. 큰 폭은 아니죠. 강보 앞선 정도고요.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나올 거라고 자진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근데 한편에서는 다 알았으니까 이 말은즉슨 업황 바닥을 우리 모두 확인한 것 아니겠는가 하고 투자자들의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의 향방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인베스트먼트 송병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할 얘기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먼저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오늘은 찔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업황 진짜 바닥일까요?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래 공포다 그리고 장단기 이 금리 채권의 이제 역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장단기 채권에 대해서 이제 역전이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의 역전차가 일어났을 때 그중에서 한 9번 정도는 리세션, 경기 침체가 이뤄졌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고 시장을 좀 대표하고 또 추종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여파 또한 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아요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앵커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삼성전자 이 반도체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미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 그렇게 큰 폭의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가에서 매수하고 고가에서 매도하는 이런 롱숏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밴드 매매만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매력도가 부족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대감 가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크게 뭔가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숨고르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박스권 장세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가지고 뭐 1% 또는 뭐 2, 3% 정도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겁니다. 보통 이제 뭐 배당 받으시고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추후에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는 가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이런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상징적으로 이 4만 원 라인이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액면 분할 이전에 아마 200만 원 정도 대 주가가 한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인식을 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상당히 좀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는 점들을 봤을 때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가마다 조금씩 모아나가시고 적금형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좋아요라는 의견을 드리지만 지금 부족한 반도체 매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갤럭시 S10 자랑을 했었던 만큼 요즘 또 판매도 잘 되고 있고 네. 주목할 부분들이 5G가 내달에 다시 이제 상용화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 모델인 갤럭시 S10 5G 모델에 대해서 이 판매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반응이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좋아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변함 없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한 번 챙겨보고 갑니다. 삼성전자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뭐 이제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제약, 셀트리온까지 이거 묶을게요. 네. 셀트리온 3인방이요. 많이 떨어져요. 5장 들어서니까 뭐 더 밀리는 것 같아서요. 좀 네. 우려를 사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바이오주들도요. 네. 왜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오늘 제약주 중에서 셀트리온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화면 보시면은 이게 제약주에 대한 시장 지도인데요. 네네. 웬만한 우리가 좋다라고 했던 종목들 전부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셀트리온만의 개별적인 악재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이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사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제약주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주는 이제 거의 신앙심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유전공학 박사라던가 생명공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파이프라인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맞아요. 봤을 때 정말 이 기업을 믿고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던가 기술력을 믿고 매수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겁니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좋나요? 아직도 좋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저는 아직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장 오를 것 같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뭐 신약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R&D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매출이 거의 다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시밀러를 제품을 해외라던가 국내 시장에서 유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복제약이라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산업에 대해서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오리지널 약품이 있고 그 약품을 복제해서 만든 바이오시밀러가 있다라 그러면은 셀트리온만 그 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독과점 또는 독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신라젠처럼 세계 최초로 간암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신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간암 환자분들이 그 약을 쓸 테니까 신라젠은 독과점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미 오리지널 약품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독과점 형태가 아니라 경쟁 방식으로 오리지널 약품과 그리고 셀트리온의 약품이 좀 마켓시어를 찢어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한 기술력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경쟁력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약가 인하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러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주가에 대한 지금 연봉상 보시면요. 2018년도에 이 5년 동안의 평균 가격 평균선 이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연봉인 거죠? 그렇죠. 연봉입니다. 연봉 동안 보시면은 과거에 한 2,000원 했던 주식이었잖아요. 2,000원 했던 네. 주식이 뭐 이전 성장하면서 38만
원까지도 갔었던 주식인데 이게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쉴 새 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격에 대해서 좀 좁히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한 16만 원대까지는 좀 열어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래도 셀트리온인데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셀트리온이고 약 잘 만들고 회사 좋은데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의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되 굳이 투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번 주총을 통해서 네. 이제 셀트리온 3인바 이 3사를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뭐 투자자들의 질문이 나온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정진 회장이 그럼 양도세를 뭐 1조 원 정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이제 톡 튀어나온 걸 보고 어머 진짜 생각했나 봐라고 주주들이 이제 생각했다라는 것들이 막 기사화되더라고요.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셀트리온이 네. 직판제가 아니에요. 중간에 유통사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약을 팔 때 이 매출액에 대해서 40%는 그 중간에 빠져나가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합병을 하고 직판으로 판매가 됐을 경우에는 그 마진이 한 20%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해서라도 저는 아마 합병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주가에는 뭐 득인가요? 실인가요? 어떻게 좀 생각해요? 주가가 희석이 되고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무거워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에게는 좋은 플랜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럼 그 이슈는 지금 현실화 뭐 이거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요건 네. 빼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 의견은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글쎄요라는 글쎄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는 옷 보러 갈까요? 의류주요. 한세실업 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 구간에서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의류주는 왜 이렇게 강하다고 보세요? 보통 뭐 겨울쯤에 그렇죠. 겨울 임박해서 강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제가 이 한세 실업을 뭐 작년 11월 20일 날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탑픽으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2,000원부터 한 23,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23,000원이었어요. 아니죠. 그때는 이제 19,000원대였거든요. 19,000원 네, 대? 작년 11월 달이었으니까요. 요새 많이 그래서 올랐네요.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지금 실제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요. 오늘 코스닥 업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약주들이 밀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 자체가 안 좋은데 섬유 의류주만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강해요. 코엘 패션, 뭐 웰크론, 배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휠라코리아 신고가 가고 있죠. 그리고 FNF도 많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시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왜냐,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OEM 방식으로 옷을 그냥 주문 제작해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주로 유통하는 국가가 어디냐? 뭐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따뜻한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류 쪽에서 고부가치 상품이 뭐냐? 패딩, 두꺼운 거 있잖아요. 네. 비싼 거. 네. 이런 걸 팔아야지 고부가치 상품이라 그러는데 한세실업은 더운 나라에다가 옷을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지금 성수기가 아닙니다. 계절적인 성수기는 1분기와 4분기. 그래서 지금 1분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호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OE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건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지고 동남아 쪽이라던가 또는 아세안 쪽에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OEM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한세실업도 상당히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직전 고점 지금 월봉상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이 좀 상당히 강하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돼도 한 3만 원 라인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구간에서는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적인 이 부담이 있는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관점에서의 대응보다는 네. 기존 보유자분들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글쎄요? 글쎄요 정도로요? 드리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살펴보고요. 다음 저희 넷마블 볼 건데요. 오늘 송병주 전문가의 탑픽입니다. 이 종목이. 네. 왜요? 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넷마블에 특별한 이슈가 있냐? 사실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 시장 이슈를 보시면은 뭐 이번에 의류주가 날아다니고 있고 또 수소차 관련주들, 뭐 정부 정책 수혜주들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순환매가 지속이 되는 기간이 예전에는 뭐 한 달 또는 뭐 보름 동안 이어졌다라 그러면은 요즘은 3, 4일에 한 번씩 그렇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게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업황이 뭐 좋진 않았습니다만은 게임주들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있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다는 점 봤을 때는 바닥은 거의 다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중국에서 판호 허가를 안 해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았던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던가 또 일본이라던가 다른 국가 판호 단 하나도 허가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중국 자국 내에 있는 텐센트도 판호를 잘 허가를 안 해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서 게임 허가를 안 해준 게 아니라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없으면 너네 게임 잘 안 팔리지 이런 부분들을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통제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게 단순히 예전에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측면 그냥 놀이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해서 내자 판호 허가를 좀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외자 판호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던가 뭐 미국이라던가 다른 국가들에서 만든 게임에 대한 판호도 허가를 할 수 있고 단순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넷마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대형 게임사들 뭐 NC소프트 이번에 매각 예정돼 있는 넥슨이라던가 이런 IP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서 잘 먹히거든요. 뭐 배틀그라운드라던가 우리나라 게임들 막 복제해서 뭐 사용하기도 하는 걸 본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넥슨을 인수하기로 예정돼 있는 넷마블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관련된 수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면 네. 어떻게 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 가격 전략을 좀 설정을 해드릴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 수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과 지지 라인이 지금 애매한 구간이 나와져 있는데 지금 매수보다는 이 지지 라인 터치를 했을 때 한 11만 원 초반대가 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이 상승폭만큼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28% 정도 되는데요. 우와. 현재 구간에서 상승한다면은 전 고점인 한 15만 원까지 상승을 우리가 열어두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넷마블 순환매 관점으로서의 다음 타자로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판호 관련한 이슈도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것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은 넷마블로 올려둡니다. 당연히 투자 의견 좋아요고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